932랑 930? 932요. 939 말고 2? 네. 932랑 938번이랑 940번이랑 틀린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틀린 걸 다 말하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또 있나요 질문? 적진 않죠? 너무 엄청 많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유형 자체가 어려운 유형이었다는 거죠. 또 질문 있을까요? 없나요? 네, 이렇게까지. 931번. 자,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931번부터 볼 건데 사실 거의 대표 문제랑 유사하죠. 931번은 영상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봅시다. 현재 주현이는 3만원, 민준이는 27,000원의 돈을 갖고 있더라. 주현이랑 민준이라는 친구가 나왔는데 이렇게 두 명 나와요? 근데 주현이 얼마, 민준이 얼마? 2랑 27,000원을 이미 가지고 있었대요. 맞습니까? 네.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내일부터 두 사람이 각각 2,000원씩 용돈을 갖겠대요. 똑같은 돈씩 받을 거예요. 둘 다 2,000원씩. 맞아요? 네. 그랬을 때 어떻게 되고 싶대요? 주현이가 갖고 있는 돈이 민준이가 갖고 있는 돈의 2배가 될 때라고 합니다. 사용한다고 돼 있죠? 받는 게 아니고 줄어들겠죠? 사용이기 때문에 2,000원씩 줄어들 것이고 근데 그때 2배의 관계가 성립하고 싶더라. 맞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루 지나면 2,000원 빠지고 이틀 지나면 4,000원 3일 지나면 6,000원 X일만큼 지나면 2,000X만큼 빠지겠죠? 맞아요? 그럼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주현이가 가지고 있는 돈은 X일 후에 주현이가 가지고 있는 돈은 2만 원에서 얼마만큼 빠져요? 2,000X만큼 빠져요. 그쵸? 그 다음 민준이라는 친구가 가지고 있는 돈은 27,000원에서 2,000X만큼 빠질 거예요. 맞죠? 누가 누구의 2배가 되고 싶대요? 주현이가 민준이의 2배가 되고 싶대. 그럼 민준이에다 2배하면 주현이가 돼야겠네. 식을 쓰시면 되겠죠? 민준이에다가 2배를 할 건데요. 얘가 주현이가 되고 싶더래요. 이렇게 되겠네요. 이래집니까? 계산합시다. 54,000 빼기 2,000 이게 아니죠? 4,000이죠? 4,000X가 3만 빼기 2,000X 그럼 넘겨주면 24,000은요 2,000X 나오겠죠? 플러스로 바뀌면서 그럼 2,000으로 나눠주면 X는 10이라고 나오겠네. 답은 1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오케이. 이 항이랑 중간 계산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생략이 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연산 정도는. 그게 안 되면 일단 그거는 연습을 충분히 더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네, 그렇게 식을 써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931번 그 다음에 뭐예요? 932 932 이거 뭐 풀어요 그럼? 932번 누구? 저요. 못 푸나요? 네. 왜요? 준서는 식 어떻게 쓸 수 있죠 그럼? 이건 칩이 네. 그 차이만 해가지고 이걸 차이로 계산할 수가 있나? 안 될 텐데. 그래요? 아, 모든 문제를 차이로 풀라는 문제가 뜻이 아니고 대부분은 원래 이렇게 푸셔야 되는데 숫자가 너무 복잡한 경우에는 차이로 푸는 게 좋을 거예요.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아시죠? 또 못 보신 분? 632번 없나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거의 비슷해서 한번 다시 써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 한번 봐주도록 하고요. 933번은 문자 나와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이걸 질문을 안 했는데 아니 933번은 풀었는데 931이랑 문제 못 푸는 게 말이 되나? 쉬었는데. 그래? 926은 네. 26은 아, 앞에 게 있구나. 근데 자기는 오늘 진짜 크게 그래서 그럴 수 있겠네. 926은 팁 드렸죠? 앞에 풀었던 문제랑 거의 유사하다고. 누구 지원이죠? 926. 저요. 풀이 어디 있어요? 이거 푸는데 왜 도형이 없어? 선 그려서 풀라 했죠? 선 어떻게 그었어요? 그렇게 풀었으면 끝났잖아. 근데 이거 답이 2로 나오는데 왜 2로 나오죠? 식 어떻게 썼어요? 6 곱하기 2 x 플러스 2는 네. 2분의 11 곱하기 5x 마이너스 4 둘이 똑같다가 아니고 둘이 더한 게 142가 되어야겠죠. 네. 식을 어떻게 썼다고? 더한 게 142가. 네. 그래서 이거 다 정리한 다음에 그거까지 정리하는 계산을 이상하게 하셨으면서 이거 모르겠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어떻게 그게 2가 나와요? 마지막 계산 봐봐. 그게 어떻게 2야? 답이 생겼다. 화장실 다니는 갔다 오면 생긴다 앞에 대주세요. 화장실은 그냥 들어오기 전에 미리 갔다 오세요. 네. 사전 계산을 잘못했죠. 그럼 굳이 할 필요 없겠죠. 이런 거는 검토해보세요. 검토하면 충분히 나와야 돼. 이런 거 검토를 했는데 안 나왔다면 검토를 하는 법을 모르는 거야. 검토를 안 한 것처럼 나와요. 저런 게 이제 검토에서 나와야 돼요. 알겠죠? 검토는 여러분들이 풀었던 풀이를 다시 풀라는 게 아니고 계산이 틀린 게 있는지 확인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통해서 이런 건 충분히 걸러주셔라. 그다음에 935 935번 어느 도서의 원가에 3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가 정가에서 1,500원 할인하여 판매했더니 한 개를 팔 때마다 1,200원의 이익을 얻었더라. 다음을 구하시오. 이제 얘는 차이만큼 풀어도 충분히 된다 했죠. 이 문제는 차이로 풀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그때 말했지만 원가와 정가를 정해줘야 돼요. 얘 가지고 보통 풀기 때문에 문제 원가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어요. 정가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는데 정가라는 거는 원가에 30% 붙여서 정가를 정했대요. 그럼 원가를 아는 정가를 알겠죠? 근데 1번 보기 1번 첫 번째 거 보니까 뭐 구해달래? 이 도서에 원가를 구해달라. 그러면 원가라는 걸 x로 지정을 해주고 시작을 해봅시다. 정가는 원가에다가 얼마 추가해달래요? 30%만큼 추가해달래요. 그럼 정가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원래 100인데 30만큼 추가로 붙으면 130만큼이죠. 그래서 x에 130만큼이니까 100분의 130 x가 돼주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두 가지 식을 다 써볼 거고요. 첫 번째, 이제 문제 다 읽어보면은 어떤 도서에 원가에 30% 이득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가 정가에서 1,500원 할인을 했대요. 정가가 100분의 130x인데 여기서 얼마 할인을 했다고요? 1,500원만큼 뺐대. 얘가 우리가 지금 팔고 있는 그림인 거죠. 그럼 이렇게 팔았는데 얘가 어떻게 됐대? 원가에서 얼마만큼 이득을 받대? 1,200원만큼 이득을 받대요. 그래서 얘가 1,200이에요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되죠?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체로 본 거죠. 그쵸? 원가에서 1,200원만큼 이득 봤으니까 원가 더하기 1,200이라는 식이 써줘야 돼요. 맞지요? 그럼 얘로 풀어보면 약분부터 한번 해주고요. 양변에 10만 곱하면 되겠네. 그럼 13x 마이너스 15,000은 10x 더하기 12,000 넘겨주면 3x 넘기면 27,000 나오나? 따라서 x라는 값은 9,000입니다 라고 나오겠죠. 그럼 원가가 9,000원 나오겠죠? 그 다음 뭐 구해달래요? 이 도서에? 뭐 구해달래? 판매 가격은 예죠. 정가에서 1,500원 뺀 거. 그럼 정가 구하고 1,500원 빼줘야지. 그럼 정가의 가격은 어떻게 나오냐? 9,000 곱하기 100분의 130이니까 얼마 나오지? 11,700원? 얘가 답이 아니고 1,500원 빼줘야 되죠? 1,500 빼면은 만? 얼마? 1,200원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판매 가격까지 구할 수 있겠다. 요게 이제 전체로씩 쓰는 경우였죠? 맞아요? 근데 뭐라 했지? 차이만 보고도 구할 수 있다 했죠? 처음 봅시다. 그럼 원가에서 얼마만큼 추가로 붙였대? 정가로 갈 때 30%를 추가로 붙였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붙은 돈이 얼마냐면 원가의 30%만큼이 추가로 붙은 돈이에요. 맞아요? 근데 추가로 붙였는데 이게 너무 비싸니까 어떻게 했대? 얼마만큼 빼? 1,500만큼 뺐대. 그럼 쌤이 지금 적은 100분의 30x 빼기 1,500원 뭐냐면 원가에다가 추가로 붙였다가 뺀 거야. 그러니까 판매 가격이 10,000원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가가 10,000원이고 판매 가격이 15,000원이면 위의 식은 판매 가격 15,000원으로 푼 거고 지금 쌤이 쓸 식은 10,000원과 15,000원 차이가 5,000원이니까 그 5,000원만 보고 쓰는 거죠. 그지? 얘가 이 부분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얘가 원가에 얼마만큼 이득 받대요? 원가보다 1,200원. 그럼 얘가 1,200원만큼 이득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얼마 돼야 돼요? 1,200만큼 이득 받다라는 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식을 보면은 훨씬 더 간단하다. 계산해봐도 훨씬 더 간단할 겁니다. 그래서 뭐 약분해 주시고요. 그럼 10곱해 주시면 3x 마이너스 15,000은 12,000. 그럼 넘겨주면 3x는 27,000 나와버리고 x는 9,000. 숫자에 뭔가 복잡함이 좀 덜해요. 물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쌤이 항상 이 문제는 보통 이렇게 잘 안 풀어요. 근데 유형 9번 다음 유형 같은 경우는 숫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쌤이 잠깐 말했지만 아래로 푸는 경우는 숫자가 복잡한 경우만 그렇게 풀어보시면 돼요. 숫자가 복잡하지 않다면 그냥 굳이 그렇게 풀 필요가 없다. 왜냐면 숫자가 복잡하지 않으면 둘이 비슷해요. 지금 달라 보이는 거 거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계산을 좀 많이 해보고 빠르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하시다 보면은 이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935번은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937번도 있죠? 상문제네요. 상문제는 풀이를 하고 넘어갈게요. 937 같은 유형의 937번이고 봅시다. 원가가 4,000원인 상품에 5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가 다시 정가에 X% 할인을 해서 판매했더니 한 개를 팔 때마다 원가의 20% 이득이 붙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원가 정가부터 한번 선정을 해볼 거고요. 얘네부터 선정을 해볼게요. 원가 나와 있나요? 네. 얘는 나와 있네. 그죠? 되게 독특하죠? 원래 원가 안 나와 있었는데 원가에다가 얼마 붙여서 정가 정의해요. 이 정도만 나왔었는데 얘는 원가를 줬어요. 정가 나와 있나요? 아니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정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니요. 볼 수가 없어? 있어요. 있죠? 상품에 50% 이득을 붙이면 정가가 된대요. 맞죠? 그러면 정가라는 거는 원가의 가격에 50% 이득을 붙이면 돼. 그럼 50% 이득 붙였으니까 100분의 150 곱하기 4,000이 되겠죠? 네. 그럼 얘 계산해주면은 6,000이 나옵니다. 정가가. 맞아요? 그리고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 왜요? 곱하기죠. 당연히. 왜 더해? 나좀 몰랐어요. 이거 백분율이어서 초등학교 때 했던 거라서 백분율 관련된 거 다시 한번. 더하기로 해가지고 다 틀렸어요. 아니야, 곱하기요. 더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붙여서라고 해가지고 더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왜 더하고 왜 곱할까를 좀 생각을 해야지. 100분의 150이랑 4,000을 더할 이유가 왜 있어? 더할 이유가 없잖아. 100분의 150은 무슨 뜻이야? 100개로 나눈 것 중에 150이잖아. 100분율이었잖아. 곱해야지. 더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래서 곱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정가까지 정했고 문제에 어떻게 돼 있죠? 원가에 4,000원인 상품에 50% 이득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가 다시 정가에 얼마만큼 할인했대? X% 얘에서 몇 퍼센트 할인? X% 할인 맞죠? 그러면 어떻게 쓸 거냐? 그냥 적으시면 돼요. 6,000원에서 빠질 건데 몇 퍼센트만큼? X%만큼. 그래서 쌤이 항상 쓸 때 최대한 100분의 150 이렇게 안 쓰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처음 쓸 때부터 100분의 100에서 50% 이득 붙어서 100분의 100 플러스 50으로 기억을 해놓으셔야 우리가 문자가 나왔을 때 이렇게 쓰기가 기억이 잘 나요. 할인했으니까 뺀 거죠. 추가로 붙였으면 플러스. 그리고 곱해줄 거고 그럼 얘가 X%만큼 할인한 가격이 될 것이고 얘가 어떻게 된대요? 판매를 했더니 원가보다 얼마만큼 이득? 20%만큼 이득이래요. 얘가 원가 4,000원보다 20%만큼 이득이네. 이득이면 더해 빼. 더해야 돼. 그래서 뭐가 되는 거? 120. 근데 원래 뭐라고요? 100 더하기 20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쌤이 이렇게 적으셔도 우리는 요거구나를 알고 있어야 돼. 우리 여러 번 했잖아요. 저번 시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계산만 합시다. 60 곱하기 이거 분배 법칙이죠. 그죠? 까먹지 마세요. 그래서 한번 정리만 해주면 이런 형태가 돼줄 거고요. 그럼 정리해 주시면 6,000 빼기 60x는 4,800 넘겨줄게요. 마이너스 60x는 마이너스 1,200. 그럼 x는 20이라고 나오겠네요. 그럼 몇 퍼센트 할인한 거? 20% 할인한 거. 답은 3번. 이렇게 나오겠네요. 오케이.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네. 이렇게 해서 937번까지 한번 풀이를 진행을 했고 그러면 무슨 게 나왔지? 938, 940, 941 다 똑같은 유형이죠? 938 대표 문제 누구야? 왜 또?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어떻게 그래 뒤에 것도 모른다 했지? 그럴 수 있지. 많이 외웠어요. 근데 뭐 이해는 합니다. 유형 자체가 어렵긴 해요 실제로. 저희 근데 이거는 문제는 선생님이 풀이를 해준 거 까먹어가지고 와야 돼. 근데 그거 그렇지. 치면 939만원 안 받을 거지. 부상부가 하라서 더 쉽긴 해. 대표 문제보다 쉽긴 해서. 물러가지 않다는 들었어요. 어? 세 번째 편까지 물러가지 않다는 들었어요. 요거는 사실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번 시간에 마지막이어서 유형 하나밖에 설명을 못했죠. 이거 대표 문제밖에 못 풀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이해도가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진행을 해볼 건데
세 개 다 하기보다는 대표 문제랑 마지막 문제 941번 이렇게 두 개 정도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다음 문제 한번 진행을 합시다. 한 7번을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쌤, 유이가 속이 안 좋대요. 속이 안 좋다고?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손가락 딴다고 효과 없대요. 그러니까 그래도 체인지 않는 거는 그건 진짜 그거예요. 그 뭐라 해야 되지? 미신 같은 느낌도 아니고 그냥 뼈를 눌러서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효과가 있는 나 그런 실험 있었죠 옛날에. 알약 같은 거 아무 효과도 없는 알약 먹여주고 이거 항암제도 하면 암 치료가 됐다. 그런 실험이 있었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아무 효과 없어요. 딴 데서. 검은 피가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들 피가 생각해 두 가지 종류예요. 종류는 하는데 여기 그 동맥정맥이지. 피가 심장에서 나갔다가 돌아오잖아요. 나갈 때 깨끗한 피고 돌아올 때는 더러운 피라기보다는 쉽게 노폐물도 있고 쉽게 생각하면 나갈 때는 산소가 있어요. 돌아올 때는 산소가 없어요. 그래서 피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검은 피처럼 보이는 거예요. 검정색 피예요. 검은 피라기보단 빨간 색깔이 좀 진해지면 검붉은 빛깔을 뜨죠. 그런 색깔이 돼요. 빨간 색깔이 많아서. 진한 빨간색.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되게 신기하잖아요. 펌핑을 해주면은 얘가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잖아. 근데 우리 물 그냥 마음대로 올릴 수 있어? 중력은 아래로잖아. 못 올라오죠. 그래서 실제로 펌핑을 잘못하면은 얘네가 물이 역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막아주는 판막이라는 게 있어요. 혈관에. 되게 신기해요. 선생님 신체에 대해서 쌤도 다 배웠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이런 데 쓰이죠. 얘네도 텀블러도 빨대 꽂는 구멍이 있잖아요. 근데 이 구멍 빨대를 안 꽂았을 때 거꾸로 들었을 때 흐르면 안 되잖아. 그런 역할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판막이 이렇게 생겼어요.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쉽게 생각하면 이런 느낌인 거죠. 뭐죠? 그래서 피가 이렇게 가면 지나갈 수 있잖아. 근데 내려오려고 하면 얘가 이렇게 닫히는 거지. 먼저 이상한 뾰족한 건 있는 혈액의 방향. 요렇게 판막이 혈액이 이렇게 통과하면은 지나갈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 물고기 통발 같은 느낌? 한쪽으로 가고 반대쪽으로 못 오게끔 하는. 그냥 그물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던지는 거 있잖아. 그게 뭐야? 통발이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턱이 있으면은 입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여기 먹이가 있으면 얘네가 냄새 맡고 들어가기 쉽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지능이 있으니까 그냥 나오는데 지능이 낮으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 누르는 거 실제로 뭐 누르는 건 있지 효과가. 혈관인가? 혈장인가 뭐 그런 게 있을 건데. 눌러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쌤도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쌤이 알기로는 효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누르는 건 뭐 있다고 느끼는. 플라시보 효과는 맞아요. 믿는 플라시본가 맞나 모르겠다. 뭐 믿다고 생각하면 진짜 나아지는. 일단 봅시다. 대표 문제랑 941번 이거 두 개 설명하고 다음 유형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 물론 뭐 똑같이 안 하셔도 되지만 쌤 같은 경우에는 선 6개를 풀어서 좀 설명을 많이 한다. 왜냐면은 그래야 좀 정리가 보기 쉽게 되더라고요. 사실 좀 복잡하잖아요, 그죠? 나와 있는 게 많아요. 남학생 이렇게 바뀌고 여학생 이렇게 바뀌고 작년 학생 몇 명이었고 올해는 몇 명이고요. 그랬을 때 뭐를 구해주세요. 되게 나온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쌤은 항상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은 질문을 할 때 아무것도 안 적고 별표 치는 문항들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쌤 생각했을 때 최소한의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보고 정보를 정리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의 방식대로. 아무것도 못 적는 이유는 정보 정리를 못해서. 근데 정보 정리를 하면은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이 돼야 그 다음 게 될 거 아니에요. 정보 정리를 많이 하다 보면은 그게 익숙해지겠죠. 그럼 그걸 정리를 안 해도 풀 수 있는 거지. 근데
정보 정리하라고 하면 항상 귀찮아서 안 해요. 그러면 시작도 못 해요.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항상 중2들이든 중1이든 시키면 안 해요. 백지예요. 근데 적어보라 해서 적어온 애들은 조금씩 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적는 수준까지는 아니니까. 물론 상문제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쌤은 상문제 못 푸는 건 뭐라 안 하는데 기본 문제 같은 거에서는 어느 정도 정보 정리를 해보시고 본인 풀이대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다 보여주셔요. 아시겠죠? 그래서 938번은 쌤 같은 경우의 정보는 여기서 6개를 가지고 정리를 한다. 이 유형의 특징이 남녀와 작년 올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 했죠? 그래서 남녀 한번 적어보고요. 합계까지 나오죠? 남녀를 적고 작년 올해를 가지고 기준을 잡아줄 거다. 뭐가 궁금하대요? 뭐가 궁금하대요? 올해 여학생. 올해 여학생 궁금하대요. 근데 우리는 올해 여학생을 X로 잡는다 안 잡는다? 안 잡는다. 왜냐하면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작년에서 올해로 이렇게 바뀌란 말이 나와. 그럼 사실 이건 쉬워요. 예를 들자면은 쌤이 몇 개가 있었는데 다빈이한테 5개를 줬어. 근데 7개가 남았네. 그럼 원래 몇 개 갖고 있었지? 12개잖아요. 이거는 쉬워. 왜? 7에다 그냥 5 더해서 10이 나오면 되거든. 근데 여기선 그렇게 나오냐? 그렇게 안 나와요. 퍼센트로 나온단 말이에요. 몇 퍼센트 늘고 몇 퍼센트 줄었어요. 이렇게 나오고. 그럼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500개가 있었어. 500개가 남았대. 몇 개인데 몇 개에서 몇 개를 줬더니 500개가 남았대. 근데 그 중에 8%를 줬을 때 500개가 남았대. 거꾸로 가는 게 쉽나? 어렵지 않아. 맞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500개가 있었는데 8%만큼 줬대요. 그럼 뭐 하면 돼? 8% 줬으니까 8% 구해서 빼주면 끝나. 계산이 거꾸로 가는 게 어려워요. 100분율이.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갈 거여서 올해 여학생이 궁금하지만 얘를 구하기 위한 작년 여학생을 X로 선정하고 풀 거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해야 식쓰기가 훨씬 편하다고 했었고, 그 다음 문제 하나씩 천천히 적어볼게요. X중학교에서 올해 남학생 수는 어떻게 변했대요? 플러스 8%, 2% 꼭 적어야 돼요? 선생님 그럼 얘도 108이에요. 그치, 108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100분의 100. 그치, 100분의 108. 저 그냥 8이라고 적어. 아니지. 100분의 108. 저 그 부분만 다 틀렸어요. 다시 한번 풀어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 여학생 수는 작년보다 어떻게 됐는데? 10%? 감소했대요. 그럼 얘도 마이너스 10% 꼭 적어야 돼요. 왜냐하면 10명 줄었다랑 10% 줄었다에 대한 구분이 돼야 돼요. 퍼센트 나와 있으면 꼭 퍼센트 적어주시고 이렇게 될 것이고, 작년 그러겠죠? 작년 전체 학생은 820명이래요, 그죠? 작년 전체 학생이 820명이래. 그랬더니 어떻게 변했대? 총 몇 명 감소했대요? 몇 명 빠졌대? 몇 명 빠졌대? 멍 때리고 있어. 10명 빠졌대, 그지? 네. 그래서 얘랑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퍼센트랑 10명이. 아시겠죠? 그러면은 올해 전체 학생 수가 몇 명 되는 거예요? 810명 되겠죠? 여기까지 되시죠? 여기까지는 정보 정리였고요. 여기서 하나씩 구해볼 거예요. 작년 여학생이랑 남학생 합쳤을 때 820명인데 여학생이 X명이래요. 그럼 남학생은 몇 명? 820 마이너스 그렇죠. 820에서 마이너스 X명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제 쉽잖아요. 그 다음 이제 쌤이 식 쓰는 법 아까 했다시피 두 가지 있죠. 근데 얘는 차이로 보는 게 숫자가 그래도 간단하다. 물론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쌤 저는 근데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차이가 없어요. 그럼 첫 번째 걸로 푸셔도 돼요. 푸셔도 되는데 상관은 없어요. 차이를 못 느끼겠으면. 근데 대부분의 학생은 차이를 좀 느끼긴 할 겁니다. 숫자의 다 크기가 달라요, 진짜. 그래서 얘는 둘 다 쓰고, 그 다음 마지막 941번은 둘 다 쓰진 않을게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첫 번째 거 둘 다 섞을 거고요. 전체로 봤을 때 한번 봅시다. 그럼 어떻게 바뀔 거냐면 여학생이 10% 줄었대요. 맞죠? 네. 그럼 올해 여학생 수는 어떻게 되냐면요. x에서 10% 줄었으니까 100분의 90만큼 곱해줘야 돼요. 맞죠? 네. 다음 얘는 8%가 늘었네. 그럼 820 빼기 x에서 8% 늘었으니까 100분의 108 이렇게 된다고요. 맞죠? 그럼 얘네 둘 더하면 전체 학생들요로 10을 쓰는 거죠. 오케이. 그럼 10을 써주시면 x 곱하기 생략할게요. 100분의 90x에다가 더하기 100분의 108 곱하기 820 마이너스 x는 전체 다 더했을 때 810이 되더라라는 식이 나옵니다. 풀이는 할 수 있죠? 풀이는 그냥 할게요. x값 구해보시면 돼. x 구한다고 끝이에요? 아니야. x 구한다고 끝이 아니야 항상. x 구하고 뭐 해야 돼? 확인해야 돼요. 뭐 구해달라 했지? 올해 여학생이야. 근데 우리가 구한 건 뭐야? 작년이니까 10% 뺀 값을 구해줘야 돼.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잊으시면 안 되고. 다음 두 번째 14번 뭐냐면은 차이만 보고 식을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여학생이 어떻게 됐대? 10% 줄었죠? 그럼 여학생 x의 x의 10%만큼이 줄었잖아. 줄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줄면 마이너스잖아요. 줄었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 남학생 820 마이너스 x명에 820 마이너스 x명에 8%가 어떻게 됐대요? 줄었어 늘었어? 늘었대 더하는 거죠. 늘었더니 전체가 어떻게 된대? 전체가 마이너스 10. 10명 준대요.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죠. 숫자가 크기가 달라. 100분의 10이랑 100분의 8이랑 100분의 108은 100을 곱했을 때 값이 훨씬 달라집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아마 얘가 조금 더 간단하긴 할 거다. 근데 아마 복잡한 계산에서 어려움이 없는 친구들은 얘도 크게 어렵진 않을 거다. 그리고 계산에 어려움이 있으면 얘가 훨씬 더 쉬울 거다. 계산만 해보시면 끝나겠습니다. 오케이. 1번으로 했어요. 오케이. 왜 차이는 왜 차이로 가는 거예요? 얼마큼 차이가 나냐. 그러니까 이번에 차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빼기 할 때 그 차이 그거는 나는 아니 얘가 이만큼 줄었고 이만큼 늘었고 그래서 이만큼 된다. 그 차이가 나는 거다. 뭐둘 다 풀이는 맞는 거니까 편한 걸로 풀어보시면 되겠다. 근데 뭐 보통 교재 풀이에는 이걸로 나와 있긴 합니다. 이걸로 나와 있어서 본인이 편한 걸로 푸시면 되니까. 여긴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정답이니까 뭐가 맞다는 둘 다 맞는 거다. 그래서 편한 걸로 푸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 거 넘어가 봅시다. 941번 볼게요. 얘도 똑같은 문제죠? 그럼 선생님 똑같은 문제니까 똑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쭉쭉 하면 돼요. 봅시다. 여기도 남녀 올해 작년 나와 있고요. 그럼 똑같이 쓸게요. 이렇게 하고 정리를 하자. 마지막에 뭐 구해달래요? 남학생 수 올해 남학생. 그럼 이제 대충 감 잡히지. x는 뭐로 잡는 거야? 남학생 수. 작년 남학생 수를 x로 잡고 풀 겁니다. 똑같은 이유로. 봅시다. 올해 남학생 수는 작년보다 어떻게 됐대요? 5% 증가했고요. 여학생은요? 4% 감소했대요. 그랬을 때 전체 학생 수는 작년과 같았다.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변함 없음. 0. 그냥 0 넣을까? 플러스 0 이렇게 될 건데 작년 전체 학생이 몇 명? 630명. 여기도 630명. 여기서 아마 이제 식을 쓰면 차이가 클 겁니다. 차이. 두 식의 격차가 커요. 써봤을 때 이 식은. 이유가 뭐냐? 얘는 전체로 식을 쓰면 어떻게 돼? 여기가 630이 나와. 근데 이 차이로 식을 쓰면 여기가 뭐가 돼요? 그냥 0 돼버려요. 그러면 계산할 게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식이 훨씬 더 간단해진다. 차이로 한번 식을 쓸 겁니다. 자, 둘이 합쳐서 630인데요. 얘가 x래요. 얘가 얼마예요? 630 X. 그렇죠. 630 마이너스 x가 될 것이고 식 되게 간단해요. 사퍼가 줄었대요. 뭐의 사퍼만 시프트만큼이? 얘의 4%가 96? 줄었어요. 이렇게 가는 거지. 지금 식은 두 번째로 쓰는 거예요. 두 번째 걸로 쓸 거고 그 다음에 x의 5%만큼이 늘었대요. x의 5%만큼이 늘었대요. 맞아요? 네. 그랬더니 전체 변함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0 돼버린다고. 이러면 이제 차이가 커지는 거지. 그래서 양변에 100 곱해서 식 정리해서 x값만 구해주고 작년 구했으니까 올해만 구해주면 끝납니다. 알겠죠? 네. 헷갈리는 게 그 마이너스 했을 때 왜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앞에 붙어요? 아까 전에는 그냥 100 더하거나 100 빼가지고 분수로 썼잖아요. 그건 이렇게 쓰는 경우지. 식을 쓰는 거에 차이점이 있는 거지. 뭐라 해서 얘는 전체로 볼 거니까 몇 번 줄였다 몇 번 늘어났다는 여기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고 얘는 줄어들었으니까 10%만큼 줄었어요 8%만큼 늘었어요 이렇게 보는 거지. 둘 다 할 수 있는 식인데 어쨌든 구하는 방식은 똑같은 그거는 방식이 다르다니까? 아 다르고 답 나오는 건 똑같은 그치, 그치. 거예요? 그럼 어떤 걸로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둘 중에 편한 걸로 본인이 풀어보시면 되겠다. 근데 추천은 둘 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쌤이 풀어준 거고 여러분들이 직접 쓸 때 좀 다를 수도 있어서 직접 식을 써보고 아 나 이거 식 쓰는 게 좀 어렵더라 싶으면 다른 식으로 써보고 그럼 되니까 둘 다 해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거 100분의 몇만 다른 거예요? 100분의 몇만 다르나요? 그것만 다른 거예요? 다른 건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쌤이 아까 식 쓸 때 어떻게 쓴다고 다 말해주는데 이제 그걸 물어보면 어떡해. 그러니까 숫자를 좀 간단하게 예시로 들면 둘이 합치면 300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얘는 5개만큼 늘었고요. 얘는 2개가 줄었대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105개가 되면 얘는 198개가 되겠죠? 그럼 전체가 몇 개예요? 303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식승 방법은 뭐냐면은 100에서 5만큼 늘었고요. 그리고 200에서 2만큼 줄어들었을 때 얘가 303이에요. 식쓴 것이고 두 번째 식은 뭐야? 5가 늘었고요. 2가 줄어들어서 얘가 전체가 3개만큼 늘었어요로 식을 쓴 거고 식을 쓰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뭐가 똑같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 둘 중에 하나는 그냥 편한 거. 근데 이것만 봐도 알겠지만 계산이 훨씬 더 작긴 하다. 그래서 본인 편한 걸로 풀어보죠. 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될지 모르겠네. 5개까지 못할 수도 있고 최대한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자, 한번 봅시다. 942번. 너무 추워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모두. 그래? 나왜 기억 없지? 그죠. 보통 유형 자체가 어려워서 그래. 하지만 옛날에 이해가 진짜 쉬웠는데 최상위 아니야 안심 괜찮아? 내가 최상위 시험 S에서 나온 거를 시험 봤거든. 그 뭐를 했지? 그좀 뭐지? 우리 사람이 잘 찾아가지고 최상위 S거든. 난 최상위밖에 안 해. 봅시다. 942번부터 한번 살펴볼 거고요. 문제 볼게요. 과부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하고 뭐 남았을 때 요거에 대한 처리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봐봐요.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 건데, 시험 분위기 이때가 얼마나 보시는 거예요? 총 8개가 있다고 볼 거예요. 8개. 아 총 8개가 있는데 지금 몇 명 있죠? 7명 있죠? 맞아요? 그럼 하나씩 들었을 때 몇 개가 남아요? 하나 개가 남죠? 그럼 쌤이 지금 분필 총 몇 개 있는 거예요? 8개가 있지. 근데 7개만큼 줬잖아요. 그럼 이 준 거에서 내가 하나가 남은 거죠. 그럼 얘네들을 더해줘야 쌤이 갖고 있던 분필의 개수가 나와요? 아니면 둘이 빼줘야 분필을 갖고 있던 개수가 나와요? 더해야지. 더해줘야 원래 갖고 있던 분필의 개수가 딱 맞겠죠? 아, 그럼 남는다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면 편할까? 더해야 남으면 더한다. 아,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2개씩 주고 싶어. 그러면 2개 주려면 14개 필요하죠? 근데 몇 개밖에 없어? 8개밖에 없네? 몇 개가 부족해? 6개가 부족하죠? 그럼 내가 나누어줘야 될 개수는 14개인데 6개가 부족하다고. 그 둘을 빼야 8이 나와? 더해야 8이 나와? 빼야 8이 나오잖아요. 아, 그럼 부족하면 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편하다. 아시겠죠?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줄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옆에다가 간단하게 뭐 적어주실 거냐면, 남으면 어떻게 할 거라고? 더한다. 더 할 거고요. 부족하면 빼서 생각을 좀 해줄 거다. 이거 한번 간단하게만 적어주시면 이걸 통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저걸로 풀 거고요. 네, 한번 적어보시고 여기다가 쓰셨어요. 책에다 쓰는 게 아마 보기 편할 거예요. 책 보고 문제를 푸니까. 둘 다 쓰면 되는. 상관없죠? 본인이 편한 대로. 자, 볼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점이 있어요. 우리 일단 문제 쭉 읽기 전에 마지막에 뭐 보여달래요? 그치, 그러니까 몇 개가 부족하니? 6개씩 줬을 때. 그럼 보통 어떻게 했었지? 얘를 그대로 풀었죠. 그럼 좀 어려워요, 이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 전체 학생 수를 x라고 생각하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수를 x로 놓을 거예요. 이렇게 x는 뭐로 푼다고요? 사람 수로 놓고 풀어주시는 게 훨씬 더 간단하더라. 아시겠죠? 그럼 봅시다. 5번씩 x명한테 준 거죠. 그럼 총 몇? 8가지 나눠줬을 때 11개 부족하지 않아요? 8개 줬구나. 맞아
그러면은 5번씩 x명한테 주려면 몇 개가 필요해요? x명한테 주려면 5x권만큼 필요하겠죠. 네. 그쵸? 그럼 여기서 필요한 우리 공책의 번수가 5x예요. 나오면 뭐 한다 했지? 더하기. 더한다고요. 그럼 얘가 내가 갖고 있던 공책의 개수겠네. 네. 그렇지? 다음 두 번째 8번씩 나눠주면 몇 개가 필요해? 8x번이 필요해요. 맞죠? 8개씩 나눠줄 거니까. 근데 부족하네 11개가. 그럼 11개는 빼줘. 그럼 얘도 뭐야? 내가 갖고 있던 공책의 건수잖아요. 둘의 차이점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없어야 돼. 둘은 똑같아줘야 돼요. 맞죠? 둘이 같다 하면은 x값이 나와주겠죠. 그럼 이 전체 학생 수가 나와주는 거죠. 그럼 식을 써주시면 5x 플러스 4는 8x 마이너스 11로 넘겨주면 이렇게 나옵니까? 마이너스 3x는 넘기면 마이너스 15. 그럼 x는 5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럼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인 거예요? 5명인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냅다 얘로 넘어가면 못 풀어. 왜? 내가 지금 공책이 몇 개인지 모르거든. 공책 수부터 구해야겠죠. 근데 그 공책 수가 뭐라 했냐면 얘네가 공책 수라 했잖아요. 여기다가 5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29요. 29 나오고 여기다가 20 집어넣어도 29 나와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럼 나는 공책을 몇 개 가지고 있고 29를 가지고 있고 사람은 5명 있어요 잖아요. 그죠? 네. 29개를 가지고 있는데 6번씩 5명한테 나눠주고 싶대. 몇 개 필요해요? 30개 필요해. 맞죠? 30개 필요한데 몇 개 갖고 있어? 그럼 필요한 공책 건수는? 이게 부족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어떻게 할 거냐면 문제 풀이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x를 뭐로 놓고 푼다고? 물론 사람 관련된 게 나오면 사람이고 그렇게 놓고 풀고 문제에 맞추면 보면 되는데 보통 다 사람 수예요. 뒤에 것도 똑같이 사람 수로 놓고 푸시고 두 번째 나와 있는 식 가지고 얘는 얘가 같아요 요 식을 쓰셔야 돼. 지금 식 썼죠? 그러니까 이 식을 써야 된다는 말? 그치 등식 작성. 그 다음 세 번째는 x값 도출. 얘 가지고 x값 구해라 이들. 오케이. 그럼 x값 구한다면 끝이야. 사람수 구한다면 우리 뭐 했지? 공책수 이런 거 구했죠? 전체 개수를 구해주셔야 돼. 공책 나오면 공책, 뭐 연필 나오면 연필. 그럼 마지막에 이거 한다면 뭐 하는데? 얘 가지고 구할 값 구해주면 돼. 마지막 정답 구한. 오케이. 이 순서대로 풀어보시면 될 거다. 근데 아마 큰 문제는 좀 어려울 거라 이번에 쌤이 풀어줄게요 지금. 풀어주고 다음 시간에 와서 한번 또 들어보면은 문제는 없을 거라 946번 한번 풀고 넘어갑시다. 저거 여기다가 네, 상관없어요.
그럼 얘도 첫 번째 뭐예요? x는 뭐로 놓고 푼다고? 사람 수. 근데 사람이 학생이니까 그냥 학생 수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얘 가지고 식 써보시면 될 거예요. 식 쓰는 게 어려울 겁니다. 얘 때문에. 제가 쓸까요? 그럼 풀어줄게요 바로. 봅시다. 네. 얘는 쉬워요. 5명씩 앉았는데 12명이 앉지 못한대. 12명이 앉지 못한다가 부족한 걸까 남는 걸까? 부족한 거. 못 앉았대. 의자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럼 학생수가 하면 남은 남은 거죠. 그쵸? 의자 우리 여기서 어떻게 했어? 공책이 부족했어? 사람이 부족했어? 공책이 부족했잖아. 주체가 공책이야? 그치? 여기서 주체는? 의자? 아, 의자? 의자로 가버리면? 그러니까 생각해봐. 5명씩 앉았을 때 12명이 앉지 못한다는 건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 의자가 이렇게 있을 거고 앉고 여기 12명이 서 있는 거잖아. 남는 거야? 부족한 거야? 남는 사람이 나가잖아. 남는 사람이 남은 거죠. 의자는 사람이 남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5x 더하기 12가 되는 거지. 오케이? 아 여기 잘못 적었구나. 학생수랑 적으면 그치 그래서 헷갈렸지. 이거는 쌤이 잘못 적었습니다. 얘는 사람 수로 풀 게 아니고 의자 수로 풀어야 돼요. 잘못 풀었네. 잘못 풀었네. 그래서 5명씩 x의 의자만큼 앉으면은 5x만큼 앉고 12명이 남으니까 12를 더할 거. 이렇게 보실 거고. 얘는 그려보면 좀 쉬워요. 그려보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의자는 똑같이. 저것이 의자 이렇게 돼 있는데 6명씩 앉겠죠. 근데 마지막 의자 2개는 비어있고 여기 몇 명 앉았대? 5명 앉았대. 그럼 한 자리가 빈 거죠. 그럼 빈 칸이 총 몇 개인지를 세보면 6명씩 앉는 게 기준이잖아요. 그럼 여기 몇 칸 빈 거? 6칸이 빈 거죠. 맞아? 네. 얘도 6칸 비었고 얘도 6칸 비었고 얘는 한 칸 비었네. 그럼 총 몇 칸이 빈 거? 13칸이 빈 거죠. 맞아요? 네. 그러면 13개 부족한 걸로 보는 거지. 네. 꽉 채우기 위해서 13명이 부족하잖아. 그지? 아 그럼 부족한 거 어떻게 하자고요? 빼요. 빼요. 그죠? 빼요. 아 그것 그래서- 때문에 헷갈리는 총 13명이 빼요. 근데 이 13명이라는 숫자는 그려보면 좀 찾기가 편하다. 그려보고 몇 개가 비었는지. 지금 선생님 따라서 적는 거 아니죠? 이건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집에 가서 풀어봐야 다음 시간에 와서 문제를 풀 때 풀겠죠? 넘기고 마이너스 x 넘기면 마이너스 25. 아 그럼 x는 25라고 나와버리겠네. 맞아요? x가 뭐였지? 의자수입니다. 의자수. 뭐 구해야 돼요? 학생수 구해야 돼요. 학생수 어떻게 구할까? 얘가 학생수고 얘가 학생수예요. 그럼 얘네 둘 중에 하나에 25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여기서 집어넣을까? 25 집어넣으면 70 플러스 10 125 아니구나. 125 25 집어넣으니까 125지? 137 이렇게 돼줄 거.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오케이. 요 의자 문제 좀 어려우니까 잘 봐보시고 그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거 상문제도 어려운데 그 다음 거 상문제는 그냥 다음 시간에 풀이해드릴게요. 왜냐면 풀어줘도 다음 시간에 못 풀어요. 맞아요. 그냥 다음 시간에 풀어드립니다. 왜냐면 풀이가 엄청 길어요.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풀이가 길어서 여러분들이 풀기 싫어서 안 풀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다른 반도 다 그랬고요. 그래서 그냥 다음 시간에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50번 풀지 마요? 풀어야죠. 그러면 얘가 시간이 부족하면은 그냥 안 풀더라고요. 이거 그냥 풀기 싫은데 별표 이러더라고 대부분. 풀이를 해줘도 그대로 못 풀어와서
다음 시간에 풀이를 해드리는 쪽이 나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계속 다음 거 볼게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비율에 대한 문제인데 비율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비율 이미 배웠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문제 쭉 나와있는데 뭐 구해달래? 뭐 구해달래? 무영이는 몇 시간 동안 여행했는가? 그럼 총 여행 시간이 x가 되주겠죠? 이렇게 잡아주고 봅시다. 무영이는 며칠 동안 여행을 다녀왔는데 총 여행 시간에 몇 분의 몇 만큼 잠을 잤대? 3분의 1 3분의 1 x만큼은 잠을 잤대요. 네. 그치? 그 다음 얼마만큼은 차를 탔대? 10분의 1 곱하기 x 얘만큼은 차를 탔고요. 그 다음 얼마만큼 관광을 했대? 3분의 1 x 이만큼은 관광을 했고요. 그렇게 했더니 남은 시간이 얼마였대? 24시간 24시간 얘네를 다 더해봤더니 더했더니 뭐가 됐대? 24, 네? 아 얘네를 합하면 24라고? 나머지 시간은 나머지 시간을 합하면 아 아 처음 그게 24시간이고 얘가 그럼 여행이 끝이겠죠. 네. 총 여행 시간이 얼마? X.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X가 돼야 돼. 총 여행. 이만큼 잠을 잤고 이만큼 차를 탔고 이만큼 관광을 했고 남은 게 24인데 다 더하면 전체가 돼야 될 거야. 그치? 그러면은 3, 12, 4 보이니까 양변에 뭐 곱해? 12 곱해주면 되겠죠. 12 곱하면 4x 12 곱하면 x 12 곱하면 3x 12 곱한 거는 그냥 적을게요. 이렇게 12x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 풀어보면요 4x, x, 3x 더하면 8x죠. 네. 8x 더하기 12 곱하기 24는 12x가 될 것이고 8x 넘겨줄게요. 12 곱하기 24가 4x래요. 양변 4로 나눠주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12 곱하기 6으로 볼 수 있겠죠? x는 72더라 라고 해서 총 여행시간 72시간으로 그려줄 수 있다. 오케이. 950번은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풀이해드리고 풀이식이 좀 길어서 아마 이 두 문제 합친 정도 칸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2칸 정도. 좀 깁니다. 잘 들어보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 들어보시고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951번 넘어갑시다. 금요일에 보강이면 금요일에 950번을 풀이해 주시나요? 그렇죠? 우리가 왜 보강을 진도가 너무 많이 밀려서. 빠져서 진도에 대한 마무리는 충분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선생님 금요일을 말하는 이번 주 금요일. 네. 저 이번 주. 아 못 온다 했지? 네. 다빈이는 일단 영상 찍어놓고 그거 일단 봐보고 부족하면 따로 좀만 더 봅시다. 저 얼마나 그거 수업하는 거예요? 아 수업하는 네, 똑같이 3시? 1시간 없어요? 수업만 1시간이 30분 수업만 수업이 1시간 50분 네 1시간 20분 1시간 20분 동안 하지 그 다음 10분 쉬고 10분 쉬고 테스트를 가야 돼요? 6시 20분까지 근데 그럼 테스트 안 봐도 어차피 다음 주에 봐야 돼요? 어차피 봐야 돼. 일단 951번부터 볼게요.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지혜는 10시간, 진호는 15시간이 걸리더라. 처음에 지혜가 2시간 동안 먼저 일하고 난 후에 둘이 함께 일한 일을 완성했다면 둘이 함께 일한 시간은 얼마냐? 라고 돼 있는데 얘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어떻게 볼 거냐면 전체 1을 완성했다를 딱 1로 볼 거예요. 1이 끝났다를 1.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원래 뭐 100분율은 전체가 100인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전체 끝난 게 1이라고 볼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봐주실 거고 그 다음 번 어떻게 되냐면은 지혜는 몇 시간 걸린대요? 10시간 그 다음에 진호는 몇 시간? 5시간 진호는 15시간 걸리면 일이 끝난대요. 맞아요. 네. 그쵸?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요 1시간당 일한 양을 구할 수 있어요. 네. 얘가 10시간 만에 끝난다며
그럼 1시간당 전체 몇 분의 몇 만큼의 일을 할까? 10분의 1. 10분의 1만큼의 일을 하겠죠. 맞아요? 네. 그럼 얘는 15분의 1. 만큼의 일을 하겠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혜는 1시간 동안 전체의 10분의 1, 지는 1시간 동안 전체 15분의 1만큼의 일을 한다. 그럼 몇 시간 동안 일했어요를 보면 얘도 자동으로 나와주면 좋습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래요? 처음에 지혜가 몇 시간? 2시간. 2시간 10분의 1만큼의 일을 하는 친구가 일단 2시간 먼저 할 거래. 맞죠? 네. 그 다음 어떻게 한대요? 둘이 나머지는 같이. 합쳤대. 아 그럼 얘네 둘을 더할 값이 필요하겠네. 네. 둘이 더해주면 얼마 나오지? 30분의 그러니까 6분의 1이겠네? 맞아요? 네. 둘이 더하면 6분의 1만큼의 일을 하겠네? 근데 몇 시간 동안 일을 했는지 몰라 알아? 알아요. 몰라. 아, 그리고 그게 궁금하대. 맞지? 제발 대답할 땐 보고 말합시다. 그 지혜하는 줄 알았어요. 둘이 함께 일한 시간은 안 나와 있죠. 그리고 걔가 궁금하죠? 그럼 걔는 x로 해서 풀겠죠? x가 뭔 거야? 그래서 궁금한 값이니까 얘가 둘이 일한 시간. 그럼 얘네 한 시간에 6분의 1만큼의 일을 하는데 둘이 x 시간만큼 일을 했대. 맞지? 그리고 둘을 더했더니 일이 어떻게 됐대? 일이 끝났대. 네. 일이 끝났다의 기준을 뭐로 잡겠다고요? 끝났다요. 1로 잡고 풀겠다고요. 이렇게 식 써주면 끝날 거. 그럼 양변에 30 곱하면 되겠네. 그럼 얘가 6 더하기 5x는 30, 5x는 24, 네. x는 5분의 24. 5분의 24는 대분수로 붙이면 60. 4, 5분 4죠. 네. 5분의 4가 몇 분일까? 48분. 48분, 4시간 48분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2번. 이렇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아시겠나요? 오케이? 이렇게 풀어볼 겁니다. 더 시켰다. 이제 거속시 하나 진행을 해볼 건데 거속시 오늘은 하긴 해야 됩니다. 오늘 해야 금요일 할 때 이해가 될 거예요. 거속시도 유형이 많아서 오늘 한두 개 정도 진행을 해서 요거를 집에 가서 우리가 좀 익혀놔야 금요일 날 할 때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기억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문제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숙제가. 그리고 다음 수업 시간에 할 거는 그 뒤에 거 할 건데 농도는 뺄 거예요. 농도는 뺄게요. 뭐요? 소금물 문제는 빼고 할게요. 네, 시험 볼 때는 그게 나오는. 빠지겠죠? 소금 문제. 자, 997번 볼게요. 997번 보시면은 지훈이가 집에서 출발하여 서점을 다녀오는데 갈 때는 시속 4km를 걷고요. 서점에서 30분 동안 책을 구매하는데 같은 길을 시속 3km를 걸어서 총 3시간이 걸렸다. 지훈이는 집에서 서점까지 거리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있죠. 근데 쌤이 항상 거의 똑같이 정리할 거예요. 거속시는. 보통 거속시 문제를 뒤에 것까지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지점이 2개가 나와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A에서 B까지, 뭐 도서관에서 서점까지 뭐 이런 식으로 2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쌤은 그 지점을 동그라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둘이 그어놓으면 거리 표현하기가 좀 편해요. 일단 이렇게 쌤은 표현을 하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되고 두 지점 사이에 우리가 뭐가 궁금하대요? 문제에서 거리가 궁금하대. 궁금한 게 3개 중에 하나인 거란 말이에요. 거리가 궁금하든지 속력이 궁금하든지 시간이 궁금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리가 궁금하대. 아 그럼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x 센티미터가 미터가 킬로미터가 문제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킬로미터가 보이죠? 그럼 그거에 맞춰서 적어주시면 편해요. 그럼 우리가 마구잡이로 곱하고 나눠도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킬로미터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에 킬로미터가 많이 나와서 킬로미터를 쓰는 거고 문제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맞춰서 푸는 거지 무조건 킬로미터는 아니다. 단위는 뭐 보고 맞추면 돼요? 문제에 나와 있는 걸 보고 맞추시면 돼요. 분이면은 m, 미리 쓸 것이고 시간이면은 시속 쓸 것이고 킬로미터는 킬로미터 쓰시고 아시겠죠?
그걸 맞춰서 적어주시고 갈 때는 어떻게 되는데 시속 3kg. 갈 때는 4kg. 시속 4km래요. 근데 이거 표현법이 또 있어요. 4km를 1시간에 가는 거잖아요. 네. 4km를 1시간에 가요. 이렇게 쓴다고요. 분이면 m, 초면 s, 킬로미터, 미터, 센티미터 단위만 바뀌면 될 거. 뭔든 1시간에 4km 가요 라는 뜻이라고요. 오케이. 갈 때는 이렇게 되고 올 때는 3kg, 시속 3km도 좋은데 3km를 1시간 만에 갈 거예요 이 뜻이라고요. 오케이. 이해돼요? 이렇게 될 것이고 총 책을 몇 분 동안 산대요? 30분. 30분 동안 산대. 근데 우리 단위 지금 뭐로 맞췄어? 시간이잖아. 근데 얘는 뭐야? 분이네. 그럼 맞았어? 안 맞았어? 단위가 안 맞아. 안 맞았지? 그러면 얘를 얘로 고칠 수도 있고 얘를 얘로 고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속력을 뜯어붙이는 건 복잡해요. 되게 복잡합니다. 할 수는 있는데 복잡해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 다른 거를 속력의 기준으로 맞춰줄 거예요. 그게 훨씬 편해요. 보통 그리고 문제에 속력이 나와요. 그거를 기준으로 맞춰줄 수 있는 게 편하다. 그럼 30분을 시간으로 고치면 어떻게 되죠? 2분의 1. 시간으로 고쳐서 보자. 오케이. 2분의 1 시간으로 이렇게 고쳐서 볼 거고, 그럼 우리 문제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속력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야, 속력이 2개나 나와 있는데 안 나와 있어요 라고 하면 어떡하냐? 나와 있어. 거리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요. x 킬로미터. 시간은? 나와 있어. 그럼 3개 가지고 2개를 구하는 걸로, 2개 가지고 하나 구하는 걸로 풀 거예요. 우리 그거 기억나시나요? 네, 세모도 있고 뭐 동그라미도 있고 나는 C에서 쌤이 가운데 곱하기만 기억하라 했죠. 네. 거리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 구할 때는 속력분의 거리. 속력 구할 때는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구한다 했었죠. 얘만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기억 안 나요? 그러면은 문제 풀 때 그냥 적어놓고 푸세요. 얘만 미리 기억해두면 되잖아. 그래서 뭐 시험 보기 전이라든지 그럴 때 그냥 위에다가 적어놓고 바로 푸는 거지. 그럼 기억이 나잖아. 얘 가지고 풀어볼 거고요. 근데 궁금한 게 x잖아. 그치? 네. 궁금한 게 x라. 근데 보통 문제는 시간으로 많이 풀어요. 시간 가지고. 알겠죠? 거리로 풀어도 되고 시간으로 풀어도 되고 속력으로 풀어도 되는데 상관은 없어요 사실. 뭐로 풀어볼까? 거속시주의. 거? 아니 속. 속? 시. 시? 아. 뭐로 풀어? 거. 네, 선생님이 원하시는 거 코카콜라 해가지고 잠시만요. 뭐로든 다 할 수 있으니까. 잠시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 거리 곱하기 이거 아니 거리를 구하려면 머리가 졸려? 거가 나왔습니다. 거리를 다시 할래. 근데 뭐 시간으로 풀어도 나오고요, 속력으로 풀어도 나오고요, 거리로 풀어도 나와요. 셋다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요. 뭐 처음 문제니까 셋 다 한번 해봅시다. 하는 거야. 뭐야? 거리부터 구해볼게요. 거리 어떻게 구한다고? 속력 곱하기 시간 맞죠? 속력이랑 시간 곱하면은 나와요. 근데 우리 갈 때 걸린 시간이 우리가 알아? 아니요. 모르죠. 그럼 얘를 풀 수 있는 거 없는 거?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쵸? 애초에 못 푼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지? 총 3시간이란 말이 있네. 네. 근데 갈 때 걸린 시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갈 때 걸린 우리가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랑 곱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더라. 그럼 구할 수가 없다. 맞죠? 거리는 아닌 거예요. 속력은 속력 어떻게 구해? 시간분의 거리네. 근데 우리 갈 때 걸린 시간 알아 몰라? 몰라. 그럼 얘도 못 푸는 거. 이렇게 걸러지긴 합니다. 그럼 시간 가지고는 갈 때 걸린 시간을 구해야겠네. 시간 어떻게 구해? 속력분의 거리인데 속력이랑 거리 다 나와 있네. 그러면 갈 때 걸린 시간은 4분의 x가 되겠죠. 근데 냅다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가 이미 우리가 정리할 때 단위를 맞춰놨거든. 그냥 내가 써도 되지.
그래서 속력분의 거리 얘가 갈 때 걸린 시간. 그 다음 올 때 걸린 시간은 그럼 어떻게 될까? 속력 3으로 xkm 갔으니까 3분의 x가 올 때 걸린 시간이겠죠? 네. 그 다음에 이게 끝이야? 우리가 오고 갔어? 책도 샀잖아. 몇 시간만큼 샀어? 2분의 1시간. 2분의 1시간 샀어. 그럼 이제 우리 일정 끝났죠? 그게 총 몇 시간? 3시. 얘가 3시간입니다. 식으면 됩니다. 팁인데 거듭식 문제는 보통 얘 가지고 풀어요. 시간이요. 웬만하면. 그럼 웬만하면 무조건 풀어요. 일단 시간으로 해보고 아니면 그럼 웬만하면 풀리긴 할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걸로 해요. 그럼 그게 편할 겁니다. 그럼 시간 다음에 뭐가 더 좋아요? 둘 다 비슷해. 그럼 거리. 근데 한 진짜 80% 이상 문제는 웬만하면 그 시간으로 풀려요. 그 시간부터 해보시는 게 추천됩니다. 얘만 이게 그렇죠. 이게 정답이에요. 얘만 풀면 돼요. 그러면 풀어보면은 양변에 12 곱해주면 되겠죠? 3x 더하기 4x 더하기 6은 36. 그럼 7x가 32고요. 숫자 이상하게 나오면 그냥 쓰세요. 7분의 30. 답은 7분의 30입니다. 그래요? 7분의 30km. 뭔가 잘못된. 오케이. 저거 대신 생각하면 안 되나? 안 되는 건 아닌데 굳이 쓸 필요가 없어서 쓸 필요 그냥 적으시면 돼요. 쌤을 7분의 30km 이렇게 쓰시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듭식 문제까지 꼭 잘 풀어 보셔야 다음 시간에 우리 할 게 좀 빨리 끝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 금요일 날까지 해서 활용 단원 마무리 해봅시다. 와. 알겠죠? 네. 이래는 내가 금요일에 선물 줄게.